자, 이제 실전 2회 마지막 지문이죠. 네, 나 부분에, 네, 거대 자기 저항을 활용한 하드디스크의 원리에 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인공격자, 층간 교환 결합 현상, 그 다음에 거대 자기 저항 효과를 통해서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어떻게 읽어내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한 글입니다. 자, 첫 번째 1문단부터 또 정리 들어가죠. 1문단. 자, 첫 번째 문단에 네, 원자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에 이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자의 네, 상호작용에 대해서 먼저 하나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원자 하나의 성질로 물질의 성질이 결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원자 한 개로 좀 자기화해서 표현을 좀 바꿨어요. 네, 지문에 있는 표현 이제 그대로 쓰지 않고요. 그래서 네, 물질의 성질이 그 원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결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이어서 쓰기가 그래서 이걸 분리할게요. 자, 물질의 성질이 결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거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요. 거리에 따라서 원자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자면 만약에 거리를 조절하게 된다면 원자들의 상호작용을 상호작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조절 가능, 이렇게만 체크해 놓을게요. 그래서 네, 원자 한 개가 물질의 성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자, 요 상호작용이죠. 네, 원자의 상호작용 여기 써놓은 건데 바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 요거 할까요? 한 개로서 결정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원자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네, 최대한 공간을 아꼈습니다. 내용도 아끼고요. 다음 두 번째, 층간 교환 결합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네, 층간 교환 결합의 발견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층간 교환 결합, 오케이, 네모칸. 자, 이거의 가장 근거는 기술 발전이죠. 일단 나노 기술이 발전이 되니까 인공 격자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인공 격자를, 격자 뭡니까? 분리하는 거. 네, 인공 격자를 만들 수가 있죠. 네, 동그라미로 합시다.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가서 이쪽으로 좀 올까요? 네, 두 번째로 가서 자, 두 개의 어떤 동일한 강자성체죠. 그래서 네, 두 개의 강자성체 물질이 있다면, 자, 두 개의 강자성체 물질 사이에, 물질이 아니라 원자일 수도 있겠죠. 자, 강자성체 그 사이입니다. 그 틈 사이에 비자성 물질을 삽입하는 겁니다. 자성을 띠지 않는 비자성 물질을 삽입하는 거죠. 네, 삽입. 층간 교환 결합에 관련돼서요. 네,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원자의 거리에 큰 영향을 갖는다라고 그랬죠. 네, 그거와 관련해서 두 자성층의 간격을 조절하는 겁니다. 거리 조절을, 여기 거리 조절과 똑같은 말이야. 거리 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때 비로소 층간 교환 결합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층간 교환 결합이 발견이 됩니다. 발견.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나눠서 보면, 네, 층간, 네, 교환 결합의
특징이자 어떤 흐름,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징적 흐름이 무엇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두 자성체 사이에 간격이 넓어지면, 그래서 첫 번째 간격이 넓어지면, 네, 두 자성체 사이죠. 두 자성체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 그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요거 1번으로 하지 말고 화살표로 합시다. 자, 거리가 넓어지면 연속해서, 네, 극방향이 일치하는 평형 상태가 되거나, 네, 평행 상태죠. 네, 평행 상태가 되거나, 또는, 네, 극방에 서로 반대인 반평행 상태죠. 평형이라는 자꾸. 자, 반평행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간격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앞에 있는 거리, 저 개념이죠. 평행 상태가 되거나 반평행 상태가 되거나 두 개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평행 상태는 극방향이 일치하는 겁니다. 극방향 일치하는 것이 평행 상태. 그 다음에 극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이 바로 반평행 상태죠. 극방향이 당연히 여기는 반대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마무리했고요.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문단은 그나마 좀 짧게 정리할 수 있을까 싶은데, 자, 두 번째 문단이죠. 두 번째 문단은 층간 교환 결합을 통해서 거대 자기저항 효과를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지? 네. 전자의 층간 이동을 관측하는 겁니다. 네, 전자의 어떤 층이 있을 때 층간 이동을, 네, 관찰하기 위해서 층간 교환 결합이 있는 구조에, 네, 앞에서 발견했었던, 네, 층간, 네, 교환 결합 구조체가 있겠죠. 네, 그 결합 구조에, 결합이 있는 그 구조에 뭐를 보는데 전류를 흘려보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흘려보내 봤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해봤어요. 층간 교환 결합이 있는 그 구조에 전류를 흘려보내 봤더니, 자, 1번, 2번으로 갑니다. 요것도 색깔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이게 평행일 때는, 자, 평행일 때, 앞에서 평행 설명을 했었죠? 같은 방향입니다. 평행 상태일 때, 극방향이 일치하는 평행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저항이 일단 낮습니다. 저항이 낮아요. 그 다음 두 자성체 층에 있는 자석의 방향이 동일한 거죠. 만약에 그 두 자성체 층에 있는, 네, 자석의 방향이죠. 네, 자석의 방향이 일치를 한다면, 이거 굉장히 센 자석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요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거를 요렇게 풀어냈습니다. 네, 방향이 일치하게 되면, 네, 저항은 당연히 적고요. 방향이 일치하게 되면, 네, 같은 스핀을 가진 전자들이 두 층 사이를 잘 오갑니다. 전제 조건이죠. 같은 스핀의 전자들이 두 층을 잘 오고 가는 거죠. 잘 오고 갈 수 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로, 네, 반평행 상태일 때죠. 네, 반평행, 요건 좀 색깔을 하얀색으로. 반평행일 때는, 자, 반평행일 때는 저와 반대가 되겠죠. 오히려 저항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석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자석의 방향이 반대이면 두 층 사이에 오고 가는 그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네, 두 층의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층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를 밀어내게 돼서 그럼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전자의 이동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전자의 이동이 어렵다. 쉽게 오고 가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차근차근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여기서 거대 자기저항 효과라는 것을 정리할 거예요. 거대 자기저항 효과. 이게 뭐지? 간단히 얘기하자면 층간, 두 개 층이 있어요. 두 개 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자의 층이 있죠. 네, 전자가 여러 개 층이가 있으면 그 전자의 그 층 사이에 뭡니까? 극 방향에 따라서 해서 요거는 두 층인가요? 네, 층 간의 극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자의 층 간의 그 극 방향에 따라서 극 방향에 따라서 요건 써야 되겠네요. 네, 저항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항은 막는 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항이 달라지더라. 자,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그럼 뭘 할 건데, 기술 제재니까 요거는 세 번째 문단에서 드디어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하드디스크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대 자기저항 효과,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읽어내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컴퓨터에서 많이 들어가는 하드디스크죠. 자, 하드디스크 체크 들어갑니다. 자, 하드디스크는 자성물질을 자성을 N극 또는 S극으로 정렬을 시키는 거죠. 이 정렬을 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죠. 정렬을 시켜서 뭐를 하게 된다? 0 또는 2를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 10, 10, 10, 01, 01, 01, 01. 그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탐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쭉 가서 막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탐침을, 하드디스크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탐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의 원형판 위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형판 위를 움직여요. 위를 움직이면서 읽어내는 겁니다. 정보를 읽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탐침인데, 자, 그럼 요거 구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요거에 대한 구조는, 자, 첫 번째. 두 개 자성층 사이에 비자성 물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자성층, 자기를 띤 자성층에 플러스 뭐가 됩니까? 비자성 물질을 삽입해요. 이게 광학적 장치가, 그러니까 CD-ROM 드라이브였죠? CD-ROM 드라이브를 예전에 출시한 적이 있는데 그거 되게 어려워했었습니다. 하드디스크도 만약에 나온다면 이 부분이 출시가 된다면 정밀한 과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리하려고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위에 여기에서 이제 더 특징이 있죠. 위쪽의 자성층은 업스핀으로 고정합니다. 업스핀으로 고정이 돼요. 앞부분에 업스핀 가져와야죠. 개념 가져와야 됩니다. 업스핀이 뭔지 앞에서 확인하세요.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일치하는 거예요. 전자의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 업스핀.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래층은, 자, 아래쪽, 자성층이죠. 아래쪽 자성층은, 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자성층은 업스핀이나 다운스핀으로 바뀔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얀색으로 좀 해볼까요? 업스핀이라든가, 뭡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운스핀이
네, 다운 스핀으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변합니다. 가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탐침이고 세 번째. 그럼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읽어내는 원리가 뭔가?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읽는 원리에 대해서 또 간단히 정리하면 끝이겠죠. 자, 첫 번째는 자성물질이 얇게 발려진 자성물질이 있는 원형판이 있어요. 네, 동그랗죠? 네, 원형판이 있는데 자성물질이 펴진 그 원형판 위를 탐침이 움직입니다. 네, 탐침이 움직이게 되면 탐침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침이 바늘이니까. 그게 따라 아래쪽 자성층의 전자재 스핀이 업다운 다운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게 따라 요거 좀 색깔 바꿔서 그게 따라 여기 아래쪽의 자성층이라고 얘기했죠. 아래쪽 자성층의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 전자 스핀이라고 할게요. 아래층에 자성층에 있는 전자 스핀이 플러스로 들어가야 되죠. 업 또는 다운으로 바뀝니다. 업 or 다운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뭐예요? 아래측 자성층이 문제인 거예요. 위는 언제나 업 스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데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드디스크에서 아래쪽 자성층이죠. 아래쪽 자성층이 그 전자 스핀이 어떻게 되는가? 업이 되거나 또는 다운이 된다라는 거, 요것만 이해하면 하드디스크는 거의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얘기를 보면, 자, 탐침에 있는 두 자성체의 원자들이 나타내는 극방향이, 자, 그래서 요 1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일의 내용들이, 자, 극방향이 있죠. 극방향이 앞에서 본 것처럼 업, 다운, 다운이 되면서 평행과 반평행을 극방향이 평행과 반평행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래층에 있는 자성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반복을 해서 결국은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드디어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드디스크 원판을 보면 편의상 위층은 그냥 위로 하고 아래층은 위층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래층에서 요 탐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것처럼 보이죠. 왔다 갔다 해서 보는 건데, 자, 업, 다운, 스핀으로 바뀌면서 정보를 읽어내는 겁니다. 끝났습니다.